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넘치시는 우리 학습자님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길을 걷다 보면 공사 현장을 자주 지나치잖아요. 그렇죠. 거의 매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거기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거대한 기계. 하지만 그 기계공학적 디테일이나 조종석 안에서 벌어지는 세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고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겉보기에는 그냥 무식하게 힘만 쓰는 쇳덩어리 같지만 사실 엄청난 정밀함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중 탐구에서 다룰 주제가 바로 굴착기 운전입니다. 오늘 저희 테이블에는 아주 흥미로운 세 가지 핵심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출처가 아주 탄탄하죠. 우선 이론과 실무를 완벽하게 망라한 통달 시리즈 굴착기 운전 PDF 자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훈련생들을 직접 지도하시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교사의 생생한 실무 블로그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 기준 실기시험 대비 최신 분석 자료입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교차로 분석해보면 단순히 흙을 퍼내는 중장비라는 그 흔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게 되실 겁니다. 오, 어떤 면에서요? 유업 유체의 동력학부터 밀리미터 단위의 기계적 오차, 그리고 이걸 전부 통제해야 하는 조종사의 인지적 부담까지 아주 정밀하게 맞물려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운전이 아니라 거의 물리법칙과의 싸움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그 물리적 한계 내에서 부드러운 유체의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그 기계적 원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실기시험이라는 그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이 원리들이 어떻게 합격의 핵심 공식으로 작용하는지 완벽하게 해부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미션이죠. 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굴착기와 조종사가 상호작용하는 그 인터페이스의 본질을 완벽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본격적인 기계 논의에 앞서서 행정적인 용어 정리부터 짧게 치고 가시죠. 아, 그 명칭 논란이요. 네, 예전에는 굴삭기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2022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 공식 명칭이 굴착기로 완전히 통일되었습니다. 원래 영어권에서는 넓게 파내는 기계를 엑스카베이터, 수직으로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걸 드릴링 머신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거든요.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국내 행정 기준으로는 이걸 굴착기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죠. 학습자님들도 이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칭은 하나지만 그 안에 구조는 훨씬 복잡하죠. 그래서 구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제가 통달 시리즈 자료를 보면서 이 작업 장치를 사람의 팔에 비유한 게 너무 찰떡 같더라고요. 그 비유가 이해하기 제일 쉽죠. 본체랑 연결된 가장 굵은 부분을 붐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의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그리고 그 다음 관절인 암은 팔꿈치에서 손목 마지막으로 흙을 퍼담는 버킷은 손이라고 보면 딱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그 팔을 움직이는 근육, 즉 유압 실린더입니다. 현대 HW145 플러스 모델 재원표를 보면 아주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죠. 네, 첫 번째 관절인 붐 실린더의 최대 스트로크 그러니까 쭉 뻗어나갈 수 있는 이동 거리가 107.5cm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1m가 넘는 강철 기동이 유압의 힘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실무 훈련 교사님의 블로그를 보면 이 한계치를 끝까지 다 쓰지 말라고 엄청 강력하게 권고하시잖아요. 스펙상으로는 100%를 다 쓸 수 있게 만든 건데 왜 굳이 여유를 남겨둬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게 유압 시스템의 유체 역학적 특성하고 기계의 내구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충돌이요? 네. 유압 실린더는 내부에 채워진 오일의 압력으로 강철 로드를 밀어내거든요. 만약 조종사가 107.5cm라는 물리적 한계점까지 실린더를 꽉 채워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막히겠죠. 그렇죠. 한계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 맹렬하게 흐르던 유압 유체는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이 급격한 흐름의 차단이 배관 내부에 거대한 압력 스파이크를 발생시키는데 이걸 유압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와, 유압 충격. 그럼 그 엄청난 에너지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닐 텐데. 절대 안 사라지죠. 굴착기 본체로 역류하거나 관절을 연결하는 핀 부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아, 기계적 마모나 파손을 엄청 앞당기겠네요. 네, 피로 하중이 누적되는 거죠. 그런데 더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뭔가요? 작업의 연속성이 박살난다는 겁니다.
실린더가 끝에 부딪히면서 쾅 하는 물리적 충격이 생기면 그 진동이 붐, 암, 버켓을 타고 수십 톤짜리 굴착기 전체를 덜컹거리게 만들어요. 아, 현장에서는 미세한 각도 조절이 생명인데 기계가 덜컹거리면 끝이네요. 그러니까 훌륭한 조종사는 이 기계가 가진 스트로크의 물리적 한계를 머릿속에 정확히 매핑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계에 도달하기 직전에 밸브를 미세하게 조절해서 유체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하는 거죠. 기계한테 100%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 95% 선에서 스스로 제동을 거는 거군요. 맞아요. 그게 하드웨어도 보호하고 작업도 부드럽게 이어가는 핵심 원리입니다. 스펙의 한계를 아는 것과 그걸 다 쓰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네요. 그런데 이런 미세한 유체 통제력을 얻으려면 조종사가 기계랑 완전히 물화이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감각적으로 완벽히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교사 블로그에 그 조종 전 몸풀기 루틴이 그렇게 상세하게 적혀 있었나 봅니다. 처음에 무슨 자동차 예열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일반적인 예열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엔진 회전수를 1200rpm, 그러니까 엑셀 다이얼의 한 7단계 수준으로 세팅한 다음에 붐, 암, 버킷 실린더를 최소에서 최대치까지 막 반복해서 구동시키더라고요. 이걸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몸풀기 과정은 단순히 밤새 식어있던 엔진 오일 온도 좀 높이자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유압 작동류의 점도를 오늘 작업하기 가장 완벽한 상태로 끌어올리고 시스템 전체의 압력을 균일하게 배분하는 일종의 기계적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아, 기계를 세팅하는 거군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조종사 스스로 당일의 기계 반응 속도나 조이스틱의 민감도에 자기 근육 기억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인지적 0점 조절을 하는 거죠. 인지적 0점 조절. 와, 이 표현 진짜 와닿네요. 이 0점 조절 훈련법 중에 진짜 신기한 게 있었잖아요. 아, 그 강목 올리는 거 말씀이시죠? 네, 버킷 위에 120cm짜리 나무 강목을 올려두고 안 떨어뜨리게 조작하는 훈련이요. 물통을 쓰기도 하고요. 그게 보기엔 쉬워 보여도 초보자들은 거의 다 떨어뜨립니다. 조종석 조이스틱이 상상 이상으로 민감해서 손가락 조금만 떨어도 강목이 굴러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현장 실무 팁이 하나 있죠. 긴장하면 누구나 손에 힘이 들어가니까 스틱 위쪽을 감싸주지 말고 기둥 중간쯤을 약간 내려잡으라는 겁니다. 아, 지뢰의 원리. 정확합니다. 조이스틱 하단부, 즉 지렴에 가까운 곳을 잡으면 손을 똑같이 움직여도 하단 밸브에 전달되는 각도 변화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물리적인 입력값이 감쇄되는 거네요. 손을 좀 떨더라도 밸브는 미세하게 열리고 닫히는? 네. 하드웨어 잡는 위치 하나 바꿨을 뿐인데 소프트웨어적인 민감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기발하네요. 자, 이렇게 유체역 각도 통제하고 0점 조절까지 맞췄다면 이제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봐야겠죠. 우리 학습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2026년 실기시험 규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죠. 호각 소리가 딱 울리고 굴착 작업 구역에 주어지는 시간이 단 4분입니다. 4분. 정말 눈 깜짝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 흙을 파서 중간에 있는 폴대 위를 안전하게 선회해서 통과하고 반대편에 흙을 쏟아붓는 사이클을 정확히 4번 반복해야 하잖아요. 산술적으로는 1회 사이클당 1분인데 붐 뽑고 흙 담고 들어서 180도 돌고 붓고 다시 돌아오는 걸 생각하면 결코 여유가 없어요. 게다가 대충 풀면 안 되잖아요. 버켓 윗면을 기준으로 평평하게 꽉 채운 상태, 즉 평적 이상을 퍼야만 1회로 인정받죠. 시간에 쫓겨서 흙을 대충 긁어 올리면 바로 감점이나 실격입니다. 그리고 감독반이 제일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게 바로 연결 동작이더라고요. 아, 그게 진짜 핵심입니다. 흙을 푸고 들어 올리면서 선회로 넘어갈 때 기계가 뚝뚝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유압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하나의 곡선처럼 이어져야 합니다. 이때 RPM 세팅이 아주 중요한데 장비 최대 출력의 70에서 80% 정도가 가장 안정적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아니 재밌다기보단 슬픈 현실인데 수험생들이 이 디테일 다 신경 쓰다가 자기가 흙을 3번 펐는지 4번 펐는지 까먹는데요. 허허, 맞아요. 진짜 많이들 겪습니다. 극도의 멀티태스킹 상황에서 오는 터널 시야 현상이죠. 인지 자원을 기계 제어에 다 쓰니까 숫자 4까지 세는 것도 안 되는 거군요. 그런데 몸풀기 때 근육 기억을 확실히 만들어 두어야 하는 겁니다. 자, 굴착이 끝나면 바로 주행 코스로 넘어가죠. 네, 주행 시험은 이 굴착기만의 독특한 재원을 이해하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현대 140W 규격을 보면 차폭이 250cm인데 회전 반경이 무려 702cm예요.
일반 자동차랑 궤적이 아예 다릅니다. 게다가 유압 모터 구동이라서 자동 변속기 차량처럼 브레이크 뗀다고 실슬 앞으로 가는 클리핑 현상이 없어요. 가속 페달을 물리적으로 밟아야만 움직이는 거죠.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S자 코스를 가다 보면 수험생들 무더기로 탈락시키는 마의 구간, 정지선 룰. 아, 거기서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좌측 앞바퀴를 정지선에 물리거나 그 안에 멈춰야 하는데 가속 페달에서 발 떼서 기계 저항으로 자연스럽게 멈추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장비 뒤쪽에 브레이크 등이 짠 하고 켜져야 해요. 감독관은 기계가 섰냐 안 섰냐를 보는 게 아니라 조종사가 제동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브레이크 등 점등이 그 의도를 증명하는 유일한 시각적 신호니까요. 그리고 코스 돌 때 이 장비가 사륜 구동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앞뒷바퀴가 같이 고동되면서 핸들 꺾으면 타이어가 바닥에 약간 밀리는 타이어 스크럽 현상이 생기죠. 네, 그래서 후진할 때 코스 궤적이 바깥으로 훅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훈련 교사님이 코스 주행할 때 좌측선이랑 80cm에서 1m 정도 간격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거군요. 그 여유를 안 두면 앞이 밀리면서 뒷바퀴가 선을 밟아버리고 반대로 너무 떨어지면 좌측으로 탈선해버리는 딜레마죠. 7m짜리 쇳덩어리를 80cm 오차로 통제해야 한다니 진짜 숨막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엄격한 물리적 룰이 지배하는 시험에서 텍스트 규정 때문에 대혼란이 벌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규정과 현실이 충돌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험 마지막 지시사항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버겟을 완전히 펼친 상태로 지면에 내려놓고 작업을 끝내시오. 언뜻 보면 그냥 땅에 내려놓으라는 거니까 아주 명확해 보이죠. 그런데 실기 문제 6-3번을 보면 굴착 지역의 기준면은 지면에서 하향 50cm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수험생들 뉘정지가 온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성문화된 규정이 현장에 오면 얼마나 모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죠. 4분 동안 열심히 50cm 깊이로 구덩이를 파놨는데 지면에 내려놓으라니 원래 평평했던 위쪽 땅에 놔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방금 파서 새로 만든 그 바닥면에 놔야 합니까? 어느 쪽에 놓느냐로 실격이 갈릴 수 있으니 현장에서는 난리가 났죠. 실제로 한 수험생이 국민신문고에 공식 민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와, 오죽 답답했으면 민원까지. 그런데 행정기관 답변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식도 참 흥미로웠어요. 네, 훈련 교사님이 확인하신 바에 따르면 주관기관도 이 문구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기준을 바꿀 순 없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존 관행대로 파내지 않은 위쪽 지면에 올려두는 걸 정답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었죠. 차후에 규정 개정할 때 적격 수용해서 문구를 명확히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좌우 진영이나 정치적 의도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제도가 어떻게 스스로 보완되어 가는지를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동의합니다. 기계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텍스트 규정이랑 현장 실무도 계속 부딪히고 깎이면서 더 정교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 집중 탐구를 통해서 우리 학습자님들은 이 거대한 기계의 수많은 레이어들을 확인하셨습니다. 굴착기 명칭부터 시작해서 실린더 한계치를 안 쓰고 여유를 두는 그 기계적 배려까지. 네, 그리고 1200rpm 0점 조절, 4분 압박 속의 연결 동작, 정지선 브레이크 등 룰, 마지막으로 지면 논란까지 전부 다뤄봤네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진실 하나는 굴착기가 결코 무식한 힘의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요. 극도로 통제된 유체 역학, 치밀한 규정, 그리고 조종사의 인지적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아주 지적인 결과물이죠. 우리 학습자님들이 내일 당장 조종석에 앉아서 그 107.5cm짜리 붐 실린더를 조작하실 일은 없겠지만 오늘 파헤친 이 지식들이 여러분이 일상 풍경을 보는 해상도를 확 높여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 고민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다음에 길 가시다가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팔이 움직이는 걸 딱 보게 되신다면 잠시 멈춰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저 조종사가 기계 한계치를 억지로 밀어붙이면서 쾅쾅 충격음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실린더 끝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기계랑 유려하게 춤을 추듯이 부드러운 연결 동작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 침묵의 찰나에 조종사와 기계가 벌이는 미세한 줄다리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십 톤의 쇳덩어리가 밀리미터 단위 오차로 춤추는 경이로운 순간을 꼭 목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새롭고 완벽하게 통제된 지식의 세계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학습자 여러분, 감사합니다.